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거래에 대해서 원래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전에 먼저 제가 우리 전산회계 2급 아니면 회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계정 과목을 조금 어려워해서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을 조금 잠깐 하고 우리 거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계정 과목이다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회계상에서 사용되는 이름을 우리는 계정 과목이라 했었고, 앞에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배우면서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계정 과목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배우면서 우리는 수익과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배웠어요. 일단 자산 내 거, 부채 남의 거, 자본은 진짜 내 거, 그 다음에 수익은 벌어들인 돈, 번 돈, 비용은 쓴 돈, 이렇게 5가지로 일단 구분을 했는데, 회계에서 계정 과목을 정의를 할 때 커다란 특징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특징이라는 부분을 조금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 보드마카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이 보드마카는 공장에서 만들겠죠. 그렇죠? 공장에서 생산한, 공장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 이 물품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품이라고 불러요. 처음에 생산했을 때 공장은 뭐라고 부른다? 제품. 그런데 이 제품을 예를 들어서 앞에 문구점은 공장에서 이 보드마카를 사와서 저희 학원 같은 데다가 판매를 하겠죠. 그러면 문구점 입장에서는 얘를 판매하기 위해서 구입한 물품이에요. 맞죠? 그럴 때는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품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보드마카 하나를 놓고 공장의 입장이냐 혹은 마트의 입장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보드마카지만 부르는 용어가 달라진다. 그래서 공장 입장에서는 판매 목적으로 생산한 뭐라고 부르냐면 제품입니다 라고 불러요. 공장에서는 제품이라고 부르고, 마트 입장에서는 공장에서 제조한 이 물품을 사다가 판매를 하는 거죠. 그렇죠? 사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얘를 우리는 상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품. 자, 그러면 저희 학원처럼 마트에 가서 보드마카를 사왔어요. 그러면 이 상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상품의 종류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예요. 그럼 컴퓨터다? 그러면 우리는 계정 과목을 뭐라고 하냐? 이제 사용하는 사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소비자 측면이 되겠고,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볼 때 어떠한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목적에 따라서 계정 과목 이름은 계속 바뀌게 돼요. 그래서 컴퓨터처럼 오랜 기간 쓰려고 샀다. 그렇게 되면 장기간 사용할 목적이다.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비품이라고 불러요. 비품. 자, 그런데 이렇게 보드마카처럼 쓰면 없어지는 것들, 사용하면 금방 없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소모품비라고 부르고요. 요즘 회사들은 소모품비라고도 하지만 또 뭐라고 하냐면 사무용품비라고 쓸 수도 있어요. 사무용품비. 이렇게 3가지는 사용 목적이에요. 이렇게 3가지는 무슨 목적이더라? 사용이 목적이에요. 사용이 목적인데, 비품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장기간 동안 사용할 거예요. 장기간 동안 사용을 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다. 그럼 자동차를 생산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는 제품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걸 판매하는 대리점 입장에서는 상품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얘를 우리 회사 입장에서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의 경우에. 그 다음에 컴퓨터, 책상, 의자, 에어컨 이런 것들은 앞에 둘은 다 똑같아요. 똑같고 우리가 부를 때는 사용자 목적에서는 우리가 비품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런 문구류처럼 잠깐 쓰면 없어지는 노트, 장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모품비나 사무용품비, 얘네들은 단기간 사용하는 게 그 목적이 돼요.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그래서 장기간 쓸 것은 내 자산으로 처리를 하고요.
짧게 쓰는 것들은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자, 이 보드마카를 사서 우리 직원들한테 선물로 줄 수도 있나요? 이거 집에 애기들 갖다 주세요. 선물로 제공해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리후생비라고 해요. 복리후생비. 직원들이 사용하게 되는, 직원들에게 선물로 주는 경우에. 근데 혹은 또 이건 거래처에다가 선물로 주려고 살 수도 있죠. 그쵸? 그렇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접대비라고 해요. 접대비.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접대비라고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경우에는 제가 이거 사서 뭐 이렇게 자선단체들 같은 데다 기부할 수도 있나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 사용한 금액을 기부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 공장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부르는 이름은 이 보드마카라는 거 하나만 놓고 보드마카를 제품, 상품, 비품은 아니니까 소모품, 사무용품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기부금 이렇게 이름이 계속 바뀔 수 있다. 뭐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계정과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현재 어떠한 자산을 샀을 때 어떠한 목적으로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계정과목은 계속 바뀔 수 있다라는 걸 한 가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회계를 하면서 또 엄청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공장이랑 마트는 이 보드마카를 판매를 해서 돈을 벌을 목적이었죠. 그쵸? 공장하고 마트는 얘를 팔아서 돈을 벌을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회계상에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무슨 자예요? 네, 업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업이 뭐야? 너 업이 뭐야? 이런 말들 뭐 젊으신 분들은 잘 안 쓰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조업이라고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할 때 제품을 생산하는 곳, 그래서 제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트 이런 데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매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소비자한테 물품을 판매하는 곳.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부르냐면 교육 서비스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업이라는 표현은 우리 회사의 설립 목적이에요. 우리 회사가 설립된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것으로 인하여 뭐를 할 것이다? 돈을 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회계에서 업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엄청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회계 기초를 배우실 때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구분을 하는 방법을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이 업과 관련된 거래를 회계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회계상에서는 얘를 상거래다라고 표현을 해요. 상거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상거래다라고 하는 말은 설립 목적, 이걸로 돈을 벌을 거다. 다시 바꾸면 우리는 얘가 바로 판매 목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가 목적일 때? 판매가 목적일 때. 그러면 우리가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기부금 얘네들은 판매가 목적이 아니죠. 얘네들 둘은 판매가 목적이었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일단 구분을 먼저 조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거래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될 거고, 우리 앞에서 계정 과목을 조금 살펴봤는데 계정 과목 중에 자,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거, 외상 매출금, 자, 그 다음에 미수금이라고 하는 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매출이 뭐예요? 팔다. 그런데 외상이다. 외상은 뭐예요?
돈 거래를 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물건을 팔았는데 돈 거래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외상 매출금입니다 라고 장부에 기록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미수금은 뭐예요? 우리 선미수급 지난 시간에 배웠었나요? 여기 옆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가 선미수급 이렇게 네 가지의 글자가 나오는데 우리는 선 뭐라 그랬죠? 먼저, 미는 아직 못, 수는 받다, 급은 지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 그 중에서 지금 미수금, 미수, 아직 못 받은 돈을 미수금이라고 해요. 아직 못 받은 돈. 그러면 팔고 돈을 못 받았다. 외상매출금하고 미수금하고 같은 개념이세요. 이해가 되셨나요? 어쨌든 무언가를 팔고 돈을 아직 안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외상매출금, 이 외상이라는 표현은 이제 상거래에서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 상품 거래에서만 우리가 상품 제품 거래에서만 외상이다라는 표현을 쓰실 수 있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상품 이외의 것을 팔고 돈을 아직 못 받으면 그때는 미수금이라는 표현을 쓰셔야 해요. 이거는 회계에서 엄청 중요한 개념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가 화물차를 한 대 가지고 있었어요.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화물차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화물차를 중고차로 팔을 수 있죠. 그렇죠? 중고차로 팔았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어. 그럼 그때는 뭐라 해요? 미수금이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외상매출금이라는 표현 쓰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판매를 처음서부터 목적이 판매가 목적이었냐. 우리는 화물차를 사용하기 위해서 샀죠. 팔으려고 산 게 아니라. 팔으려고 샀으면 외상매출금이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했는데 얘를 팔았다. 그때 돈을 못 받으면 미수금이라는 표현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이 둘의 부분 그러니까 뭐 외상매출금하고 동일한 표현 중에 또 뭐가 있어요? 반대의 입장에서는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 미수금의 반대의 입장은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외상매입금은 매입은 뭐라 했어요? 사오다, 물품을 사다, 구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외상은 또 뭐라 했어요? 돈 거래를 아직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샀는데 돈을 아직 안 준 거죠. 사면 당연히 돈을 줘야지 되는 거니까 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금, 아직 못 지급했다. 그러니까 미지급금도 외상매입금과 같은 개념이세요. 단지 앞에 건 팔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고 얘는 살 때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단 외상이라는 표현은 뭐에서만 쓸 수 있다? 상품, 제품 거래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의 상거래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거래에서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이라고 써야 되지만 판매 목적이 아닌 것들을 팔았을 때 그때는 우리가 미수금, 판매 목적이 아닌 걸 사왔을 때 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미지급금. 그러면 우리 학원 입장에서 보드마카는 소모품비라 했어요. 소모품비라 했는데 얘를 사오면서 아직 돈을 안 줬어요. 그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미지급금이라고 해야지 돼요. 마트 입장에서 공장에서 만약에 보드마카를 사왔다. 이 보드마카는 팔을 건데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 외상매입금이라고 써주셔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회계에서 엄청 중요한 개념, 계정 과목이라는 것은 동일한 물품을 어떠한 목적으로 구입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고 이런 계정 과목을 쓰실 때는 상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계정 과목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서 계정 과목을 조금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조금 되셨나요? 네, 그러면 잠시 쉬셨다가 이제 거래라는 걸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